이게 정말 제 얼굴 맞나요? 여기 놀란 표정으로 거울을 빤히 쳐다보며 기뻐하는 공주님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 왕족인 라일라 씨의 사연입니다. 본 내용은 라일라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살고 있는 라일라라고 해요. 최근에 수행 비서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 평생 그 행복감이 너무 커서 10억 기부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왔답니다. 사실 저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공주랍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다른 나라에 소개하기 부끄럽다면서 제가 왕족이라는 사실도 대외비로 하자고 하시는 바람에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공주라는 것을 모른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이어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선대 왕족들은 제가 예의 바르지 않게 코를 훌쩍이며 채통 없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못생긴 공주를 공식 행사에 참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 가문은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외 행사에 참석한 언니들과 다른 나라 공주들은 모두 빼어난 외모에 품격이 넘치는데 제 외모는 정말 남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는 어딜 가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 코 때문입니다. 제 코가 심하게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언니들과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코를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그때는 눈물이 날 만큼 많이 아프기는 했지만 피도 나지 않았고 잠시 지나니 괜찮아져서 금방 다시 언니들과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 아빠를 닮아 정말 오뚝한 콧날이었는데 커갈수록 코 모양이 한쪽으로 삐뚤어지더니 결국 그 상태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거죠. 어린 시절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같은 사람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컴플렉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언제부턴가 심하게 코를 훌쩍이게 되면서부터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은 코가 자주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났고 어떤 날은 콧물이 줄줄 흘러서 훌쩍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궁 의사는 두바이의 모래바람 때문에 생기는 풍토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재발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매번 콧물과 코막힘이 골칫거리가 되어 손수건을 항상 소지하고는 다녔지만 코맹맹이 소리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제가 못생긴 탓에 푸대접을 받아 매일같이 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문 속에서는 제가 못생긴 데다가 불치병까지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갔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저는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저에게 책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경영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아버지와 상해 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경영 수업을 토대로 저는 의회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일하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있으시고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저를 알고 계셨지만 아빠의 조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공주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비록 제가 얼굴은
다른 공주들에 비해 뒤처질진 몰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쓰며 일했습니다. 예전엔 아랍 여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저는 요새 뜨고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BTS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어 노래 가사와 춤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요. 작년에 한국 아이돌 가수가 요르단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수행 비서와 함께 갔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늘상 꿈꾸던 K-팝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 공연에 다녀온 뒤 저는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의회로 나가 일하게 된 후에는 두바이 의회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해외를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나라 안에서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미국 출장에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 수업을 받아와서 의회에서는 영어 회화가 가장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국책사업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어 통역이 필요한데 이 일을 도맡을 통역사가 갑자기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통역 역할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부모님께는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급하게 미국 출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은 두바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층 빌딩과 활기찬 도시 생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건물과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코막힘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도시의 매연과 추운 날씨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추위는 차가웠습니다. 통역 업무를 맡게 되자 갑작스런 코막힘이 시작되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코가 휘어진 모습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어 입을 가리는 일도 생겼죠. 그런데 코가 막히자 답답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 외모와 발음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갔습니다. 만약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의회에서의 일도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가 동그란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연고를 코에 바르면 코가 뚫리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도 비염으로 고생했었다면서 저에게 시험 삼아 발라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분 좋게 그 연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상쾌한 표정이 번지더니 제게도 시도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의심은 남아있었지만 급한 상황이었기에 일단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살짝 손끝에 묻혀서 코에 바르자 답답하게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리더니 머리도 상쾌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약이었습니다. 회의 중간중간에 연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이 연고가 오랫동안 괴롭혀온 비염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연고를 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연고라고 했고 비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본인도 한국에서 비염으로 고생했지만 이 연고를 발라서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일정이 맞으면 함께 한국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수연 씨가 저에게 건네준 연고 덕분에 회의를 무사히 마쳤기에
저는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수행비서를 대동하여 수연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두바이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국은 어디를 가나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풀이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은 두바이에서 보기 어려웠던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수연 씨는 저를 데리고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약과 침술 등의 전통 치료법이 결합된 한의원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 대신 새로운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향기는 몸이 편안해지는 냄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연 씨는 이곳이 지역에서 오래 전해져 내려온 한국의 의학 기술을 활용하는 한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체질을 고려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연 씨는 자신도 이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술을 받아 비염을 거의 완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염은 면역력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 한의원에서는 면역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한의원 선생님께서 제 비염의 원인은 면역력 문제가 아닌 삐뚤어진 코에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교정하면 비염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가 삐뚤어진 것과 비염이 연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으니까요. 코 교정 수술 이후 한약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처 이비인 후과를 찾아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저와 함께 가주겠다며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이비인 후과에서는 제 코를 진찰한 선생님께서 어릴 적에 넘어져 다친 코뼈가 정확히 자리 잡지 못하고 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비염 증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삐뚤어진 코와 코맹맹이 소리로 인해 제가 당한 일들과 속상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장 수행비서를 통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성인인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며칠 호텔에 묵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후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취까지 받은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의아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솜으로 코를 막았고 냄새를 맡을 수 없었으며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비염과 제 평생 컴플렉스였던 코뼈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소독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솜을 빼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큰 걱정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실밥을 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의 말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저에게 큰 고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예뻐지는 제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거울을 달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일주일 뒤 드디어 실밥을 풀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확실히 코막힘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던 것에 대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몇 년간 코맹맹이 소리를 들으며 코 한쪽으로만 숨을 쉬던 삶에서 벗어나 수술 후에는 더욱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고 귀국하기 전에 원장님과 마지막으로 수술의 경과를 보기 위해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간 마음고생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병원 한쪽에 걸려있던 명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 소중한 노력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 바뀐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후에도 기부 활동에 참여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 280만 디르함,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 기부 서약서를 쓰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이게 정말 내 얼굴이 맞는지 믿을 수 없어서 거울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같이 간 수행 비서도 저보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의료 기술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정도 비행 후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얼굴도 예뻐지고 수행 비서가 제 옆에서 짐을 들고 가니 사람들이 저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하긴 코가 삐뚤어져서 그렇지 언니들처럼 저도 키도 크고 얼굴 자체는 예뻤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언니들을 만나러 갔는데 저를 보고 모두들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코 하나 교정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한국에 다녀온 뒤 제 표정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몰라보게 예뻐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진작에 알았으면 한국에 빨리 가서 수술했으면 그런 마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시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하며 위로해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수술 뒤 성격도 다시 밝아졌다며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몰래 수행비서를 통해 한국의 원장님에게 기부금을 더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마다하셨지만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부모님의 성의 표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비염으로 고생하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수연 씨와 원장님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연히 만난 한국인 덕분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기술로 평생 본인의 외모 컴플렉스와 불치병을 치료하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아랍 공주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공식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